안녕하세요 여러분. 며칠 전에 시청자 한 분께서 아이온큐가 엔비디아급의 시가총액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하는 댓글을 다셨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미국 전문 주식 사이트인 모틀리풀에서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떴습니다. 제목은 바로 아이온큐가 차세대 엔비디아가 될 수 있는가? 라는 기사인데요. 구독해주시면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구독이 어려우실 땐 좋아요라도 꾹 눌러주세요. 먼저 엔비디아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약 1110% 상승한 세계 최초의 1조 달러 규모 칩 제조업체로 엔비디아를 소개하죠. 이 상승의 상당 부분이 인공지능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입었다며 더 많은 기업이 AI 작업 처리를 위해 엔비디아의 고급 데이터 칩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며칠 전 현지 시간 11월 21일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들로 엔비디아 주가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투자자들이 10배거 도 아닌 멀티배거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엔비디아에게 많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많은 투자자들이 차세대 엔비디아 즉 AI와 관련되어 있지만 더 상승 잠재력이 더 큰 회사를 찾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아이온큐에 대해 언급합니다. 아이온큐가 경쟁사들보다 훨씬 작은 큐비트 프로세서 QPU를 제작한다며 아이온큐의 QPU는 인치 약 5cm인데 IBM의 QPU용 냉장 케이스는 6피트 약 1.8m이며 구글의 QPU도 약 20피트 약 6m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028년까지 아이온큐는 1024AQ에 도달할 예정임을 밝혔는데요. 기존 CPU는 AI 작업, 머신러닝을 처리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지는 데 반해 엔비디아의 GPU는 AI 작업을 처리하는 데 매우 적합함을 지적했습니다. 양자 컴퓨팅은 이 프로세스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면서 분석가들은 아이온큐의 매출이 2023년 2200만 달러에서 2025년 8800만 달러, CAGR 10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익이 바로 날 것은 기대하지 않지만 사업 규모가 커짐에 따라 회사 손실이 줄어들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1024AQ를 달성하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며 확장해 나간다면 빠르게 성장하며 마진이 높아질 것을 예상했는데요. 그렇지만 아직 아이온큐가 차세대 엔비디아라고 부를 만큼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왜냐하면 아이온큐가 아직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장하지 못했고 주식이 고평가되어 있다, 즉 높은 가치 평가에 대한 결과를 아직 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이온 트랩 방식 기술로 성능 좋은 QPU가 생산이 된다면 충분히 양자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럼 엔비디아는 현재 어느 시점에 있는가? 3분기 실적 발표 내용과 최근 관련 기사 등을 좀 살펴볼게요. 먼저 실적 발표는 매출 성장과 총이익 부분에서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었고 영업비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일단 EPS 예상치보다 0.63달러를 상회했고 매출도 180억 달러로 예상치를 20억 달러나 상회하며 전년 대비 205% 증가했습니다. 2025년 EPS 예상치는 17.13달러인데 현재까지의 상승세를 고려하며 20달러 이상이 될 수도 있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AI는 1990년대 인터넷이라고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엄청난 성장이 예상되는데 2022년 AI 시장 잠재력이 1천억 달러에서 10년 뒤에는 6천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AI 붐을 주도하면서 다른 AI 관련 솔루션의 리더이기도 한 엔비디아의 수익은 몇 년 동안 급증하여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2031년에 엔비디아 주가는 2700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석 기사를 봐도 엔비디아가 5년 안에 현재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라고 주장하고요. OpenAI도 현재 엔비디아의 하드웨어만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스크가 있다면 AI 시장이 둔화되거나 엔비디아의 제품에 대한 수요가 예상보다 늘어질 수 있고 기타 경쟁 업체들이 치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죠. 또한 어느 시점에서 엔비디아가 고객과의 계약 종료로 인해 상당한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로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고객인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이겠죠. 하지만 현재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인프라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전국철도 네트워크, 댐 달 착륙 우주 프로그램 같은 프로젝트로 어마어마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삶의 모든 부분을 AI화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위해 데이터 센터에서 연간 지출하는 500억 달러는 이에 비하면 미약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를 하나 살펴보면 엔비디아가 중국 고객들에게 수출하기로 한 AI 칩의 출시를 내년 1분기까지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바로 미국 수출 규정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가 만든 세계의 중국 칩 H20, L20 및 L2, PCIe가 아마도 내년 2월이나 3월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기 위한 방법으로 엔비디아가 A100과 H100 칩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부과했고 이후 엔비디아는 중국 시장에 대안으로 A800과 H800 칩을 내놓았습니다. 엔비디아는 중국의 70억 달러 규모 AI 칩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분석가에 따르면 미국의 제한 조치는 화웨이와 같은 중국 현지 기업들에게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중국 인터넷 검색 대기업 바이두 BIDU가 화웨이에 AI 칩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죠.
바이두는 엔비디아의 A100 칩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된 화웨이의 910B 에이샌드 AI 칩 중 1600개를 서버 200대에 쓰기 위해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초 미국이 더 엄격한 수출 규제를 시작하기 전에 중국의 AI 스타트업 기업인 0.1AI는 향후 18개월 동안 사용할 만큼 충분한 엔비디아 칩을 벌써 구입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좋은 3분기 실적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는 너무 높고 주가는 좀 하락하는 추세인데요. 너무 분석 기사도 많이 올라오는데 더 궁금하시면 엔비디아에 대해 다음번에 더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이온큐가 엔비디아를 앞설 만한 차세대 엔비디아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 나눠주세요. 오늘도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IBM 리게티가 사용하는 초전도회로 양자 개발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들에 대해 영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한 주도 즐겁게 보내세요. 감사합니다.